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하루 한여름이 된 듯한 더위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늦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서울 지역 30도까지 오르니까요.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축제 소식이 들려오는 가을입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이런 가을 축제 소식들 전해드릴까 합니다. 9월 26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13개 나라 퍼레이드가 선보인 축제와 전통 어가 행렬 재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동국대 주변에서는 대학생과 주변 상인들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열기가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에서 고사리 손으로 수확하는 도시농부 체험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어제 오후 종로의 한 도로에서 트럭이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로와 금천에서는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가 도심을 수놓았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과 볼거리를 선사했던 퍼레이드 현장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데에는 역시 경쾌한 음악이 제격입니다. 시민들의 귀를 자극한 고적대에 이어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행렬은 눈을 즐겁게 합니다. 말 그대로 관객의 이목을 집중케 한 아시아 13개 나라의 16개 공연팀입니다. 가족끼리 나오니까 너무 다양한 축제들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도로가 차가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애들이랑 돌아다니기도 편한 것 같아요. 거리공원에서 시작된 퍼레이드는 1.5km 구간을 행진하며 주민과 이주 외국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만 해도 한 5만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위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퍼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금천구에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어가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왕가를 호위하는 군사 그리고 취타대 등 300여 명과 말 40필이 동원된 대규모 행렬입니다. 창덕궁에서 출발한 정조가 목적지인 수원 화성에 이르기 전 중간 기착지인 시흥행궁에 여장을 푼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이제 여기 치러진다는 것만도 되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 이런 걸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온 줄 알았대요. 200여 년 전 행차를 통해 백성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았던 정조. 이번 능행차에서는 이러한 정조의 공감과 소통의 정치까지 완벽히 재현됐습니다. 정조대왕 능행 행차가 222주년 만에 제대로 완벽하게 이제 보온했습니다. 정조대왕의 위민 정신과 그리고 애틋한 효심을 우리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가득했던 도심 속을 퍼레이드 행렬이 채웠던 하루.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볼거리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가을 축제를 즐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대학생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든 축제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연과 주점 일색이었던 예전 대학 축제와는 달리 중구 필동에서 열린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학생과 주변 상권이 상생하는 자리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찾아오자 길목에 들어선 다양한 플리마켓들은 각자 불을 켭니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보이는 라디오와 버스킹, 힙합 등의 공연은 축제에 흥을 더합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이끌려 발길을 멈춥니다. 서해로의 푸른밤 축제가 열린 겁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 주변 상인들 그리고 인근 대학생들이 참여해 이렇게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축제는 대학생들과 인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서해길 일대를 대학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변 상점들은 할인 행사를 열어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다채로운 공예품과 액세서리 등이 판매되는 플리마켓과
네일아트와 헤나 등을 무료로 체험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감미로운 길거리 공연과 허기를 달래주는 푸드트럭도 눈길을 ቅ니다. 대상이 그냥 노인분들부터 아주 어린 아이까지 되게 다양해서 저희 이제 홍보 차원에서 나왔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 많아서 좋기도 한 것 같고 되게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곳을 자주 찾는 학생들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빠져듭니다.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했어요? 그냥 다 신기해요. 공연하는 게 멋있었어요. 원래 축제는 막 연예인들만 부르고 와서 별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니면 딱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축제를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해 4회째를 맞은 축제는 서해길 일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이번엔 깊어가는 가을 모습을 현장 연결해볼까 합니다. 곡식이 여무는 계절을 맞아 지금 이 시각 강동구에서는 특별한 체험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꼬마 농부가 된 초등학생들이 직접 벼를 수확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아니, 난 거기다 놓고 와. 네, 저는 지금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송 기자 뒤로 노란 벼의 물결도 보이고 또 열심히 벼 베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지금 황금 물결이 보이시나요? 파른 가을 하늘과 맞닿아서 정말 아름다운 황금 물결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 뒤로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벼를 베는 도시 농부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전통 방식의 벼베기, 발 탈곡기 등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벼들은 학생과 주민들이 지난 봄에 함께 심은 모가 자라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논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이 직접 허수아비도 만들고 또 벼도 베면서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아이들 그 쌀이 어디서 나냐 물어보면은 뭐 마트에서 난다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정말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송 기자, 오늘 학생들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가을거지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미니 낫을 이용한 벼베기 그리고 발 탈곡기, 전통 탈곡, 벼가 쌀이 되는 과정인 도전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네. 이외에도 지게를 이용한 벼단 나르기 게임과 키질 체험, 떡매치기 등 전통 농기구를 사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행사에 참여한 학생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도시 농부가 직접 돼봤는데 어때요? 좀 재밌어요? 이게 특별한 경험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체험을 평소에 하기가 힘들다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했던 체험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벼베기가 제일 재밌었는데요. 왜냐하면 벼베기가 이게 도정이나 탈곡이나 그런 것들의 가장 기초이다 보니까 더 정성 들여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 오늘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기자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학생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그곳 이름이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셨죠. 이 서울 안에 그렇게 논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도 공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벼가 있는 거 보고 참 놀랐는데요. 네. 지금 옆에는 바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강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장한 도시농업공원입니다. 밭과 논이 있어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예. 실제로 영유아들을 위한 체험 텃밭과 또 학생들을 위한 논생태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전통 농기구 전시실과 그늘 쉼터가 마련돼 있어서 누구나 와서 이 전통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이곳에 와서 이 가을을 한껏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였습니다. 이 높은 건물만 가득한 도심 속에서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좋아할 장소 같네요. 강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종로구 율곡로에서 2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60대 여성은 트럭 아래에 깔려 의식을 잃고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에 의해 구조된 이 여성은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성북구 안암동의 한 대학교 건물 지붕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류모 씨가 한 남성을 찾고 있다며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구조대원과 대치 중이던 이 여성은 구조대원이 접근하자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손목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성동구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내 집기류를 태우는 등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구실 컴퓨터가 과열돼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김치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추석 전에 김치가 똑 떨어지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야 이 사시사철 김치를 담그고 또 마트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과거 김장김치로 한 해를 놨던 시기에는 높은 고개만큼이나 힘들었던 때라고 합니다. 광진구 광진광장에서는 이 김치 보릿고개를 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김치 명인의 설명은 곧 당부로 이어집니다. 배추 대가리 속에 속을 쳐박아라 그래요. 이렇게 딱 쳐박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내 200여 명이 팔을 걷어 붙입니다. 해발 1000m에서 재배된 고랭지 배추에 양념소를 치댑니다. 이날 담가야 할 김치는 모두 만포기, 5kg들이 상자 3,000개 분량입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65%나 가격이 오른 금배추라 짭짤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고랭지 농부들은 좋은 일은 함께하는 거라며 선선히 배추를 내놨습니다. 독거노인과 이웃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가격에 상관없이 저희 조합원들이 이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다 기부해가지고 5번째 열린 김치사랑 축제 현장입니다.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단체가 합심해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 봉사가 많은 초겨울 대신 추석 전 김치가 떨어지는 김치 보릿고개를 대비하는 의미로 9월 하순을 봉사하시기로 정했습니다. 즐겁고 이게 좀 맛을 보니까 배추도 그렇고 속도 되게 맛있게 됐네요. 한편 이날 담근 김치 중 300상자는 5개 기초 푸드뱅크에 나머지 2,800상자는 각 자치구 푸드뱅크에 전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색 차량 기지에서 가좌역 구간에는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선형의 숲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가 구간 내의 업체들과의 보상 문제를 놓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초 사업 완료 시점인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선형의 숲 조성 사업 구간입니다. 수색 차량 기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거쳐 가좌역까지 모두 1.6km입니다. 경의선 숲길과 연계해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선형의 숲 구간은 모두 3단계로 나뉘어 현재 수색 차량 기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1단계 구간은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근처 나대지 2단계 구간은 지난 13일 사용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대업체가 들어선 가좌역까지 3단계 500m 구간은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 택시조합과 자동차 학원과의 보상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다면 상기부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하고의 영업의 손실도 채워줘야 되고 시설물도 인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들어가게 있어요. 3단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약서를 지금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임대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은 손실 보상과 대체 부지 제공, 승인권자인 한국철도공사는 구간 내 업체들과 협의가 이뤄지면 추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상 문제를 구가 처리하게 되면
당초 예산인 94억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임대업체와 철도공단 사이에서 사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 인근에 계획 중인 시립 송파 실버 케어센터. 서울시 관계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센터 건립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시민을 무시한 실버 케어센터 추진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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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은 채 5분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실버케어 센터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 거센 항의 속에 센터 설명은 물론 질의 답변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집에서 케어를 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집 대신에 주거시설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시립 송파 실버케어 센터 건립을 두고 서울시 관계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만난 자리. 8차선 도로 옆 24시간 영업하는 가락시장을 앞에 두고 실버케어 센터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불과 20m 거리, 지상 4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은 조망권을 침해하고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건설되는 틈을 타 실버케어 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중증 치매 노인들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은 정세에도 반하지 않고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를 해서 어린이집 이것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215동하고는 불과 20m 거리예요.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실버케어 센터 계획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나 간담회가 없었고 송파구 등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 확인했습니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설명서 또는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노인 수 역시 가장 많은 송파구에 실버케어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 앞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짓고 그중 2, 3, 4층을 치매 어르신 생활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청원을 준비하는 등 실버케어 센터 반대 운동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있는 실버케어 센터 건립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서초구에는 지적장애를 위한 특수학교가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재학생 중에는 지체장애 학생들도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놓고 장애 유형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바닥에 농구공을 튀기며 바운드 패스를 합니다. 스포츠의 한 종목인 농구를 체험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휠체어 위에 앉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손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장애 학생입니다. 신체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 보니 손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지적장애 학생들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가는 편이 됩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조금 더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든지 그런 환경이 따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의도치 않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지체장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정도와 특성이 다른 만큼 일선에선 장애 유형에 맞는 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행동이 다른 아이 지체장애 학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장애 부모님들이 더 그걸 분리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를 거기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가운데 장애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금천 G밸리 패션 지원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22일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G밸리 패션 지원센터는 지역 패션업체 지원과 지역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설 전시관과 패션쇼 런어웨이, 홍보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을 갖추었습니다. 센터가 처음 문을 연 건 지난 2014년으로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예산 지원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정상화됐습니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2017 한성 백제 문화제가 지난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4명의 왕을 테마로 진행된 이번 한성 백제 문화제에는 67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4일 진행된 역사 문화거리 행렬은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해 한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등 장관을 이뤘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불가리아 등 20여 개국 주한대사와 가족들도 함께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성 백제 문화제는 송파구 대표 축제로 서울시 축제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구 유망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채찍질을 뜻하는 영화 위플래시에는 드러머를 꿈꾸는 한 청년의 광기 어린 집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 청년들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살기 위한 노력들. 여기에 청년이라는 단어에 씌워진 색안경과 결과로만 평가받는 성적표까지. 하지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한 시인의 말처럼 이 발길의 차이는 제가 되더라도 무언가를 위해 열정을 바치는 스스로의 채찍질에 누가 함부로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